제일 앞거는 기어이 이승만 기념관을 용산공항박물관 옆에 짓는다는 거예요. 이승만 기념관을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옆에 짓는다라고 하는데, 원래 이런 거 이승만 기념관은 나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독립유공자 이승만이 전액 정부 예산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원래 320억을 목표로 모금을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132억 원이 모금이 됐는데. 까봐. 진짜 돈 낸 사람 132억 원이지, 까봐. 그러면 200억을 우리 세금을 또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승만 기념관을 짓는다는 거야? 왜 얘네들이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려고 하냐면, 이승만이가 독립운동 했다는 개뿔 아무 근거도 없지만, 그 일제강점기 동안에 일본 여권으로 일본 국적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를 국부로 인정해야 되면 일본이 그럴 겁니다. 대한민국의 일대 대통령은, 일대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 사람이었다. 아니, 공식적으로 걔가 그 여권으로 돌아다녔으니까. 이거를 해가지고 또 일종의, 한반도는 일본의 부속 국가 안에서 시작된 거다라는 논리를 하려고 얘를 끌어들이는 거야. 그리고 이승만이 실제로 일제 그 잔재들, 그러니까 친일파들을 썼잖아요. 국가에 다 썼어. 다 친일파들이 다 했어요. 결국은 경찰 하던 놈, 순사하던 놈들이 나중에 다시 경찰관 되고, 그 밑에서 만주군 하던 놈들이 우리 국방장관 되고, 심지어 우리 정부가 생기고, 우리 국군이 생기고 난 이후에 15번 연속 참모총회 만주군 출신으로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개 같은 역사를 나중에 가면 일본 애들이 다 정당성으로 몰아붙일 거라니까. 그러니까 빨리 저지랄 하기 전에 큰일을 한번 때려줘야 되는데, 또 이틀 잠잠하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라가, 외놈들한테 넘어가서 왔다 갔다 하는 이 국권과 역사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이란 놈이, 야, 니네가 서류까지 조작해갖고 사도광산을 밀어주면 되겠어? 그랬더니, 이때 등재하는 것 같고 자폭하는 게 국익에 뭔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자폭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아니, 사도광산이 사실은 지금 외교 대참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다들 비판을 했거든요. 그 군함도 세계유산, 요거 때는 전시시설을 설치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에 사도광산의 현장에 전시실을 만든 거는 진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강제 표현도 없잖아. 그리고 한국인만을 위한 그것도 없잖아. 근데 다 외교부가 구라를 쳐가지고 이거 한국인을 위한 무엇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없었잖아요. 이 외교 참사지. 거짓말 하는 거고. 근데 근데 여기에 진전됐다고 얘기하는 여기에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조작을 해놓고 조작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야? 창작이야?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것 갖고 열폭하고 한풀이하고 이렇게 하게끔 자폭하게끔 이게 민주당이나 야권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국익에 뭐가 좋냐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걸로 통해서 얻어온 국익은 뭐가 있는데? 일본한테서 무슨 국익을 얻어왔어? 아니, 웃긴 게 일본이 강제성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불법성도 인정하지 않았어. 근데 뭐가 진정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조태열이 뭐라고 했냐면, 대일 굴욕 외교 이거는 부당한 비판이다. 강제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포기 안 하는 거하고 일본이 인정 안 하는 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말장난을 외교부 장관이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100배 사과하고 국민들한테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100% 못 건져온 건 맞지만 지네들 결정이 국익을 위해서 한 결정이니까 까불지 말고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이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사도광산 때 일본 대표가 기존 약속을 명심하겠다고 밝혔대. 명심하겠다고 한 게 이게 강제성을 포기 안 한 건지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뭘- 이런 양아치가 외교를 맡고 있으니 대한민국 외교가 제대로 될 리도 없거니와 외국에서 우리나라 외교를 알기를 홀구로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까지 쫓아와서 손을 내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는 대로 퍼주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실정 아닙니까? 진짜 외교를 잘하면, 진짜 북한처럼 등거리 외교만 해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세계 4대 강대국들한테 다 삥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게 외교예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짜? 결국 북한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군력 외교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자주 외교를 통해가지고 한국의 국익을 세우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북한하고 뭔가 협상을 하고 조건을 걸 수 있는 문재인 정부 같은 방식의 기브앤테이크식의 외교를 가야 북한도 수그러들 뿐더러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북한만 챙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챙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 국가들 중에 대한민국 챙기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심지어 혈맹이라는 미국도 무슨 정책사항이 되거나 어떤 무역관계에 대한 법령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나라 쪽에 아예 사전 문의도 없고 결과가 나와도 통보도 안 해줘요. 이재명 의원, 지금 전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왜 그 외교부가 가혹한 노동 환경과 뭐 이런 한반도 출신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한다,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일본에서 뭐 그렇게 했다고 외교부가 했잖아요. 근데 모든 노동자라고 했는데 일본에서는 이거를 외교부가 임의로 한국인 노동자라고 번역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법적으로 알아볼 거다,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근데 조태열은 허위가 아니래. 왜 허위가 아니야, 이게? 한국인 노동자를 위한 게 없잖아. 그냥 모든 노동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노동자라고 하면 뭐냐면 그냥 일본에 있는 일본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예 한국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한국인 노동자가 강제로 끌려와서 불법적으로 노동을 당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노동자들이 힘들게 일했다는 거예요, 일본 입장은. 그래서 이번에 지네들은 할만치 협상을 했다 그래갖고 우리 쪽에 이 협상 대표로 갔던 사람을 불러갖고 너 그러면 진짜 현장에 가봤어? 추모관 있는 거 가봤어? 그와 관련된 거 내용들 전시돼 있는 거 확인했어?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안 갔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영재라고 외교부에서 유네스코 협력 단장이야.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제 사도광산 관련된 실무를 했겠죠. 거기에 관해 갖고 간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간 적이 없대요. TF 단장이야.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실무를 외교부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이 단장이 현장에 가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약속을 다 지켰단 말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현장 보고서를 보고 일본이 이렇게 했었더라고. 사진 한 장이라도 내놓으면서 우리 외교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나 100% 못 받아냈습니다. 그러면 저기 있지만 우리 쪽 인사가 현장을 가서 실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봐줘버린 걸 가지고 이걸 갖고 성의 있는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누가 믿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는 정부가 참 아무튼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직들. 이런 정부를 더 좋겠다 그래, 아주 그냥. 아이고, 진짜. 아무튼 최고의 지금 친일파들이 한꺼번에 아주 그냥 8.15 광복절을 부활절을 만들려고 동시에 다 지금 좀비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에 최악의 빌런 중에 왕빌런이 독립기념관장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선출에 관련된 평가표를 MBC가 어떻게 입수를 했어? 누군가 내부에서 흘려줬겠지? 그렇겠죠. 이 사람이 이 면접 점수를 비롯해갖고 각종 그 서류 전형에서도 1등, 그리고 면접 점수에서도 1등을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독보적으로 단독 추천처럼 올라온 사람인 건데 이거 관련된 점수를 보니까 다 만점 가까운 점수를 받는데 이종찬 광복회장을 빼놓고는 전부 다 8, 90점대 점수를 받았고 이종찬만 52점을 줬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최고점, 최하점은 빼고 나머지 네 사람들이 주는 점수로 갖고 이게 결정이 난다는 거지.
그럼 그 나머지 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그 자질을 알아본 거예요. 80점, 90점으로 얘를 면접 1등을 만들어 준 사람이. 그랬더니 한 명은 보훈부 국장입니다. 또 한 명은 독립기념관 간부예요. 어차피 공무원이죠. 그 다음에 보훈부 장관이 임명한 이승만 연구 교수가 또 90점을 줬습니다. 이승만 연구소도 있어? 네. 야, 진짜. 그리고 바른미래당 출신의 사회복지학 교수. 사회복지학은 왜 나와? 역사학자로 아니야. 사회복지학 교수. 독립기념관에. 네.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 이사들이 추천했다고 하는 경영학과 교수. 경영학이요? 네. 그리고 제일 앞거는 미술대학원 교수. 이건 코바나 컨텐츠가 추천하지 않았을까? 아, 진짜. 미술대학원. 야, 이거는. 그러니까 광복회장이 52점 준 건 빠져나간 상황에서 90점 줬던 애들이 보훈부 소속 국장들, 이승만 연구소장, 바른미래당 출신 사회복지학 교수, 그 다음에 경영학 교수, 미술대학원 교수가 이 사람 역사의식이 뛰어나고 독립기념관장 할 만한 사람이네. 이 위원들을 누가 섭외했는지 이게 더 웃기네. 그러니까 이 의원들이 다 보건복지부나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독립기념관 이사들이 추천을 해갖고 뽑은 놈들이 이런 놈들인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점수 잘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구색 맞춰서 데려오는 거예요. 뭐 장사 하루 이틀해요. 정신인가, 진짜. 네. 아무튼 이런 개판 5분 전으로 친일파의 부활을 저들이 끊임없이 노리고 있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분명히 죽었는데 나는 살았어라고 좀비가 아니야 난 원래 살아있었어라고 대가리를 들밀고 있으며 여기에 고무된 수없이 버러우돼 있던 친일파 새끼들이 다 튀어나오네. 이때가 우리 자리 잡을 때다. 앞으로 우리가 독립기념관이고 한국 역사학회고 그와 관련된 역사 유관 단체들 장짜리 관련된 일자리들 다 우리가 독식하자 그러고 다 기어 들어올 거라는 얘기죠.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다 튀어나오는 것 자체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얘들이 야 이제 진짜 목숨 걸었네. 얘들이 뒤에서 숨어서 안 있고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좀 급했나?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사척영사라고 이제 풀을 때리니까 그 안에 들어있던 우수수 나오는 거죠. 놈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 이 조그만 풀숲에 이렇게 많은 벌레가 들어있을 줄을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고. 아, 한 마리 있으면 거기 수만 마리가 있잖아 원래 바퀴벌레도. 아니 그냥 뭐 집이 있잖아 그 중에. 그 태산명정 서일필하고 정반대되는 경우죠. 그냥 살짝 풀숲에다 돌 하나 던졌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엄청난 바퀴벌레 떼와 지네떼, 벌레들, 뱀, 두꺼비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야. 어떻게 저기 숨어 있었대? 그리고 독립기념관장도 이거에 독립 관련해가지고 뭐 학계에서 알아주는 사람도 아니고 이걸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전혀 우리 학계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들 듣보잡이야. 근데 면접도 1등, 서류 전형도 1등인 거야. 아니 근데 일본 국적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면접이 1등이야? 일제시대 우리 국적이 일본이라고 했는데 이게 1등을 맞는 점수라는 그 경영대 미대 교수 이런 사람들이 평가하기에는 그게 1등인가 보지? 어쩌면 평가 작업 자체가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죠.